37쪽 오늘 나올 차례죠. 예. 지난 시간에 8궤 여러 종류를 구체적으로 나열한 것이 있는데 사실 이것을 좀 나가면서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거 나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네?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읽는 것보다도 자꾸 이해를 하면서 나가야 돼요. 이해를. 이게 사실 주역에 우리 주역 여기 설교전에 들어있는 거기에서 조금 더 유추하면은 다 풀 수 있는 것들이에요. 조금 더 유추하면은 이런 것을 조금 익숙히 아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 47쪽에 지난번 강의했던 것을 좀 총론식으로 다시 한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좀 아셔야 되기 때문에 자 한번 문장 나가면서 한번 공부하기로 하죠. 채용 생각 우리가 채용 지난번 채용 이해 되시죠? 변효가 하나 있어요, 그죠? 변효가 없는 게 채고 변효 있는 게 용이다, 그죠? 이걸 오행의 상승상극. 그러니까 자 우리 채가 있고 용이 채괴가 있고 용괴가 있고 또 영향을 주는 게 뭐예요? 채괴 영향을 주는 게 호괴가 있고 변괴가 있죠, 그죠? 네. 자 천하지사 신력 전복 현기라. 현기는 묘한 깃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천하지사에 천하의 일이 길흉이 있으니 길흉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모르니까 탁정하야 37쪽. 예. 그래서 이 점에 의지해서 의지할 탁자죠. 점에 의지해서 이명기기요 그 깃털을 밝히는 것이요. 천하지리 천하의 이치가 무형적인 어떤 형체라든가 자취가 없어요. 이치가 그죠? 자취가 없어요. 그러니 가상하야 이 가짜가 빌릴 가짜 상을 빌려서 우리가 이제 괴상을 빌려 가지고 그래서 이현기의인이라 그 뜻을 나타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점을 쳤는데 건괴가 나왔다. 건괴가 나왔다. 그러면 이 건은 궤덕이 뭡니까? 건실할 건자죠. 예, 건실한 이치가 있으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괴를 두고서 만약에 동물로 얘기한다면 그건 말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유추해서. 그래서 어마지류의 말의 종류에서 이것을 볼 수 있다는 얘기요. 네? 고로 점복에 우는 붙일 우자예요. 길흉의 이치를 붙일 수 있으니 괴상대의 견진이라 괴상 안에서 이를 볼 수 있느니라. 그러나 괴상은 일정 불력질이요. 괴상은 일정하게 바뀌지 않는 이치가 있다. 일정 불력한 이치요. 이제 여기서 물론 괴상은 일정 불력의 이치인데, 근데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도 그렇게 계속 변화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무 변통지도이면 변통하는 도가 없다면 그러면 불가하니라.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역자는 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변역 이의인이 그저 변역할 따름이니 이는 뭐뭐실 따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지여 금일하야 예를 들어 금일에 이르러서 관매원이 지난번 관매수 얘기했었죠. 매화를 봤다 이거예요. 매화를 봤는데 여기에서
부득조와 다시 여기서 어떻게 매화를 봤는데 어떻게 혁하는 바뀔 역자 혁하는 징조를 얻으랴. 에? 혁하는 징조를 얻겠느냐. 유 여자 절화언이 그냥 단지 매화꽃을 보고서 아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참새 2마리가 다투다가 땅에 떨어졌잖아요. 지난번 참새 2마리가. 그러니까 뭔가 괴이하다. 그걸 보고 괴이하다. 그냥 그걸 통해서 아하 내일 여자가 꽃을 꺾다가 다리를 다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점을 딱 치니까 택화협궤가 나왔잖아요. 점을 치니까 택화협궤가 나왔어요. 그 택화협궤를 보고서 여자가 꽃을 꺾다가 다치겠구나. 다리를. 네, 그걸 알아낸 거죠. 소강들 선생님. 자, 그랬거니 일과유 여자 절화가 가호와 그러니 다른 날 과연 여자가 꽃을 꺾는다는 것이 이게 가겠느냐. 어떻게 내일 여자가 꽃 꺾다가 다리 다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냐는 얘기예요. 또 금일 산 모란에 이게 또 모란점이 여기 있어요. 우리 안 나갔는데 모란점도 있어요. 모란을 샘함에 이제 점치는 거죠. 샘알산자가 점친다는 뜻이에요. 샘함에 득구조하야. 그래서 천풍국괴가 거기 나와요. 천풍국괴. 그건 나중에 이제 한번 보면은 알 수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말이 밟을 천자죠. 하위자에다가 바소자가 있으면 피동의 뜻이에요. 피동. 말이 말에 의해 밟히는 바가 되거니 모란꽃을 보고서 거기에서 점을 쳤는데 이거 저거 언제 말에 의해서 저게 모란꽃이 밟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그 모란꽃의 운명을 갖다가 이제 점치게 된 거죠. 운명. 누가 그걸 이제 여기에도 무슨 점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건 나중에 이제 한번 천풍국계를 얻어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 이 일에 과연 말에 의해 천회 회할 회자죠. 헐 회자죠. 상해를 당하는 바 됨이 가하랴. 자, 태지속이 굉장히 택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여자만이 아니죠. 여자만이 아닌데 이제 여자로 얘기도 할 수 있고 이제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건지속이 건괴 등의 그런 속한 것이 비지만아 단지 그측지자는 단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단지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무의 타인 절화 유회는 타인이 꽃을 꺾고 또 모란꽃이 회상을 당함이 있는 것은 개가 절험지진이니 모두가 이 증험됨 간절히 증험하는 어떤 진실됨을 얻을 수 있으니 증험할 수 있는 그런 진법을 알 수가 있으니 시필 유소문이라 이 반드시 그렇게 속하는 것이 있느니라. 차호라하 정복지도는 요 변통하니 변통함을 요하니 그 변통지도자 변통하는 도를 얻는 자 제호 심역지묘 우리 심역이라는 말 이게 매화역수를 두고 삽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심역하면은 뭐 성리학 뭐 이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심역의 의미를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죠. 매화역수 같은 심역의 묘함에 있을 따름이니라. 자, 이제 전복총결, 전복총결. 대적 점치는 법이 성꾀지 후에 괴를 이룬 후에 유간 주역 효사하야. 그래서 괴를 딱 얻으면 어때요? 이 주역의 효사를 먼저 주역의 효사를 봐서 이단 기륭이 길흉을 판단하니. 예를 들어서 뭐 점괘 쳐가지고 건괴 초구효의 잠룡무룡이라 한다면, 그러면은 초구는 잠룡이니 끝부분에서 써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 불가고이다 이게요. 요 괴를 얻어서 이제 그 효사를 보면은 모든 일은 해서 안 된다는 것이니, 그러니 이런 점을 어떻게 되면 어때요? 은복지류요. 이건 마땅히 은복해야 한다는 그런 이유요. 나가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뭔 일 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또 부위의 현룡대전 이견대이다 나타난 용이 밭에 있으니 대인을 보면 이롭다라고 하는 요 부위요자리를 보면 어때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해주겠어요? 알현 귀인질이라. 요건 귀인을 마땅히 귀인을 아련해야 한다는 유다 이런 얘기예요. 전체적인 게 나오면은 그렇게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역의 방치 아니라 나머지 모두 이와 같느니라. 같을 방자. 자, 그래서 우리가 점을 치면 우선 이제 여기 주역에 여기 단사가 있고 효사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알고, 그리고 나서 이제 차관 다음에는 괴의 체용을 보고서 체괴 용괴, 그죠? 괴의 체와 용, 변효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변효가 없는 것이 체괴, 변효가 있는 것이 용괴예요. 예. 그래서 이 논 오행 생극이라. 체용을 보고서 오행의 생극을 논하라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택화협회다. 네, 우리 관매점에서 택화협회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택화협회에 초효가 딱 동한 거예요. 점을 쳐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상괴가 있고 하괴가 있는데 지금 하괴가 이 괴가 동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하지 않은 괴를 체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 동한 효를 용괴라고 하는 거예요. 용괴.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호괴, 네? 이 호괴를 봐야 되는 것이고, 또 여기에 변했으니까 간괴가 어때요? 간괴가 이괴가 되죠. 그죠? 여기에 변해서 한괴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 용괴가 변괴가 이제 변해서 간괴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 중요한 것은 이거 체가 주체예요. 주체. 그죠? 주체. 이 주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 주체가 힘을 얻는 게 많으면은 길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힘을 많이 뺏기면 그걸 당하면 흉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음 날에 여자가 와서 뭐 다리 부러지고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네? 그런 걸 딱 보고서 장차 길할 것이다, 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짐작은 할 수 있겠죠.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자, 이게 무슨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 택괴가 오행으로 뭡니까? 금이죠. 금이에요. 여기 이괴는
화지요. 용괴는 화예요. 예. 이게 호괴, 금, 소음괴는 목, 그죠? 관괴는 토. 이런 건 기본적으로 요건 이제 알아야죠. 문왕팔괴에서 이게 다 나오죠. 문왕팔괴. 자, 그러니까 이게 우선 이 괴 자체가 책괴와 용괴를 보면은 화극금 당하잖아요. 극을 당하잖아요. 극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게 안 좋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또 여기 혹괴에서도 극을 당하고 그렇잖아요. 손괴를 갖고서 다리 다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것이지. 손은 고야라. 우리 주역에서 다리를 갖고 얘기잖아요. 근데 크게 다리는 다치지만 크게 다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변해서 간이 되니 토가 되니까 이게 토가 토생금하니까 극을 많이 당하는 가운데에서도 요 생해주는 것이 있다 보니까 아 그래 심하게 다치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유추하는 거예요. 물론 요 택배를 보고서 이게 장차 이게 소녀로서 이제 찍어내는 것이 이게 쉽지 않지. 예? 아 이게 말이 여기서 다칠 수 있지. 말이 다칠 건지 참 말이 아니라 염소 태권이 염소잖아요. 염소가 다칠 건지 소녀가 다칠 건지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거를. 그런 것을 이제 여러 이제 어떤 증험을 보고서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지만은 우선 당장은 우리가 매화역술을 통해서 대략적인 길흉은 우리가 예견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구체적인 것은 이제 조금 요 팔결 익숙하게 이제 알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부 많이 쳐보고 그러나 구체적인 건 모르더라도 장차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거다, 길한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것은 대략은 알 수가 있겠죠. 대략은. 네. 뭐그 정도만 돼도 되죠. 선생님 서울 올라가면 하루에 딱 한 년만 봐도 한 2만 5천 원, 3만 원 바꿨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채용은 채와 용은 즉 동정지설이다. 채와 용 동정지설. 자 여기서 이게 채는 어때요? 변치 않으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지. 여기 변했지. 이게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이게 동정지설이에요. 동정지설이 채는 주가 되고 주체죠. 그죠? 네. 그리고 용은 장차 뭔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자 여기도 이게 변하는 거죠. 변하는 거죠. 변하는 것인데 여기 이래요. 여기 혹괴를 갖고 얘기한 것은 뭐냐면 이 책배에 딸려 있는 게 이 혹괴예요. 손괴예요. 그러니까 뭔가 다리가 이 우리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다리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변을 받으니까 다리라고 하는 것을 또한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 마땅히 용생체면 용이 체를 생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오행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용이 체를 생하면 자 참 용이 체를 생하는 것과 급은 뭐뭐와 그리고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비화이면 같은 오행을 비화라는 것이죠. 용이 체를 생하거나 비화이면 그러면 길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즉 길하고 그러면 즉 길하고 만약에 체가 용을 생하면 체가 용을 생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건 설기예요. 설기이기 때문에 안 좋지. 그리고 체를 극한 즉 이게 이제 체를 극하는 거죠. 이게 지금
그렇죠? 용이 지금 불인데 채는 금이고 화극금이잖아요. 예. 그러면 즉 불기랍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대개 지금 채와 용 갖고 얘기할 적에 자 용이 채를 생하거나 비화, 그죠? 용이 채를 생하거나 비화면 기라고, 채가 용을 생하거나, 그죠? 용이 채를 극하면, 그죠? 그러면 불길이다. 불길이다. 그 다음에 이제 차간 극응하라. 극으로 응함을 보라는 얘기예요. 여, 문, 길설이요. 그러니까 어떤 길하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길조를 본다면 그러면 길하고, 흉하다는 흉서를 듣고서 흉조를 보게 되면 즉 흉하니라. 견, 원물은 둥근 물건이요. 둥근 물건. 예? 우리가 그릇을 보더라도 네모진 게 있고 뭐 둥근 것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둥근 것을 본다면, 둥근 물건을 보면은 이것은 원만하니까, 원만하기 때문에 일이 쉽게 이루어지고, 만약에 흠결된 물건을 보면, 결자죠, 이지러질 결자죠. 흠결된 물건을 보게 되면 일이 마침내 상해가 된다는 이유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어떤 대상을 보고서 저게 장차 길할 거다, 흉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걸 보고서 점을 한번 쳐보는 거죠. 예. 그래서 길흉을 논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부험, 기신지, 동정, 자기의 어떤 동정을 증언을 하는 거예요. 자, 좌즈, 만약에 어떤 앉아 있는 걸 보고서 이제 점을 친다면, 좌즉 앉아 있다면 그러면 일이 이게 더디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행즉 뭐 행하는 것을 보고서 점을 친다면 그러면 일이 빨라진다라고 하는 것에 이제 응한다는 얘기예요. 일이 빨리 할 것에 응할 것이며, 만약에 달리게 되면 더욱 빠른 것일 거고, 더욱 빠르고 예. 맞고. 오늘 난 목요일인 줄 알았어. 그 다음에 만약에 누워있으면 이건 더욱더 느리다라고 하는 그런 유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물 형상을 또 바라보고 점을 칠 적에 그 사람이 걸어가고 있냐, 행하고 있냐, 앉아있느냐, 달려가고 있느냐, 누워있느냐, 이런 걸 보고서 일이 더 빨라지고 더 느려지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다. 수라고 하는 것이 이미 갖춰져 있으면, 수자 기비하이면 가진 전복지도로되, 전복의 도를 전복할 수 있는 도를 할 수 있으되, 그러나 반드시 모름지기 역괴로서, 주역괴로서 위주하고, 그런데 어떤 이제 대상을 바라보고 하는 그런 극응에 대해서는 다음으로 해야 하니, 이게 주역괴도 길하고 또 어떤 상을 보고 했을 적에 그것도 길하다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노인이 우수에 차 있다면은 저게 이제 뭔가 흉조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 점비가 나와서 흉한 어떤 조짐이 나오면은 그건 뭐 대흉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함께
모두가 기라면 대기라고, 모두가 흉하면 대흉하고, 또 아니 노인의 얼굴이 수심이 가득 차는데 밖에를 보니까 기래. 그러면은 그건 반길 반용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죠? 그래서 그런즉 상심 괴사하며, 그래서 괴사를 주역에 점을 쳐서 괴를 얻고, 괴를 얻었으면 거기에 따른 괴사, 37쪽의 아래쪽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괴사를 자세히 살펴야 하며,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체와 용과 체가 어떻게 응하느냐,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이단 기륭이 아니라 기륭을 판단하니라 요컨대. 그러나 이것은 원만한, 이게 원기라고 하는 것은 이게 기륭이 혼잡되어 있는 그런 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꼭 그렇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꼭 고집해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상황을 봐서 얘기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갖고서 이제 그런 몇 가지 그런 점례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꼭 체와 용과의 관계를 놓고서 생해주는 게 많고 극해주는 게 많고 한 걸로 그냥 딱 길하다 흉하다 무조건 이렇게 정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또 전복으로 논리 이치를 논하는 결이다. 자, 수라고 하는 것은 마땅함을 말하는 것이다. 수라고 하는 것. 이거 딱 정해져 있는 거니까. 수는 마땅함을 말하는 것이다. 반드시 논리로서 한 이후에 갖춰야 하니, 그래서 논리로서 이치로서 하고서 갖춰야 하니, 진실로 수를 논하고 이치를 논하지 않으면, 그러면 국이 일견이 불험의리라. 그것은 그 하나의 견해에 그냥 잡힐 구, 거기에 구애를 받아서 정엄치 아니하리라. 예를 들어 내가 음식 먹는 거에 점을 쳤어요. 음식 먹는 거에 점을 쳤다. 근데 진꾀를 얻었다는 얘기예요. 음식을 먹는 점인데 진꾀를 얻었어. 그러면은 오늘 음식은 도대체가 뭘 먹을 수 있을까? 우리 박 교수님은 떡 얘기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밥 먹고 왔습니다. 예. 나 먹어야 된다. 자, 그런데 이제 진꾀를 얻게 되면, 그럼 진꾀를 얻으면 진은 이제 고기 종류라든가 이게 그런 걸로 말하면은 용이라고 얘기는 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용을 어디서 구해? 그러면 이게 현실적으로 진꾀다. 그럼 진꾀가 응했으니까 과연 뭘까? 이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진꾀 뭐 말고도 있을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도 있겠죠. 그러나 양은 아닐 거 아니에요. 소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진은 용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어화우일용이다. 아니 잉어도 비늘이 있잖아요. 용도 비늘이 있지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진은 용이 되고, 그런데 용이 되지만 이치로 논할진된 용비같이 용은 취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당취 이어지려 하야 대진이라. 잉어는 있자. 잉어와 같은 유를 취하해서 대신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때마다 변통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통할 줄. 또 만약에 천시점 과연 내일 모레 무슨 행사를 하는데, 요즘에야 뭐 이거 잘못 쳤다가 안 되지. 요즘에는 뭐 다 인공성이 다 알아서 주겠는데 인공성하고 상대하려면 안 되지. 잘못하면 망신당하지. 옛날에는 그러나
옛날 사람들은 행사를 하는데 나라에서 어떤 뭐 행사를 하는데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얼마나 중요했어요.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괘 의지하는 거예요. 육회점이라든가 이런 점에 의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천시점에서 만약 진꾀를 얻었어. 진꾀를 얻었다. 그러면은 당유, 뇌성이나 이 진꾀는 무슨 소리를 막 내잖아요. 마땅히 우레소리가 있으나 그런데 만약에 겨울에 내가 점을 쳤어. 겨울에는 우레가 들려요? 우레 소리가 나옵니까? 안 되잖아요. 봄철이라고 한다면은 우레소리 천둥 번개치고 할 거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만약에 그게 겨울이 점친 시점이 겨울이면은 그러면 그 우레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만약에 동월점에서 겨울철, 겨울점에서 진을 얻는다면 이치로 논하거니 동월에 어찌 우레소리가 있으리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마땅히 이때는 어떻습니까? 우레는 진동을 하니까 풍감 진동지류리라. 바람이 흔들고 그래서 바람이 흔들어 진동한다는 그런 소리다. 만약에 날씨점에서 점을 쳤을 때 진격하면 바람 많이 불겠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겨울이니까. 그래서 기, 지, 이상의 수조 몇 가지 비결을 알고 부명홀이면 여기에다가 몇 가지 그런 8개의 이치를 알고 그리고 이제 이치에 박다면 겨울인지 봄철에 점치는 건지 이런 걸 갖고서 이제 이치를 논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즉 전복지도의 무여원의리라. 남은 여오온영이 쌓일 오자는 뭔가 유감을 말하는 거예요. 남은 유감은 없으리라. 난입니까? 남이? 예? 난? 남은 아니 남을 여자니까요. 예. 남은 여우는 이제 어떤 유감을 말하는 거예요. 뭐 쌓인 마음속에 쌓인 여운, 어떤 감정 뭐 이런 것들이 없을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도 알고 괴를 우선 정확히 알아야 괴가 뭘 의미하는 건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때를 따라서 겨울에 만약 진꾀를 얻었는데 이렇게 천둥번개 친다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지 때를 모르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낮이냐 밤이냐라고 하는 거 지금 시절이 봄이냐 여름이냐 가을 겨울이냐라고 하는 거 이 때도 볼 줄 알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천 후천론. 선천꾀로서 길흉을 판단할진된 그러면 다만 꾀로 논하고 여기서 선천 후천은 선천꾀는 복휘팔꾀고 후천꾀는 문안팔꾀지요. 선천수는 하도수고 후천수는 낙서수지요. 그죠? 그래서 불심 용력지 효사요. 다만 궤로 논하고 이 선천궤는 궤 있기 이전의 이치를 궤 만들기 이전의 이치로서 먼저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다만 궤로 논하고 역의 효사를 쓰는 것은 그렇게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후천인즉 용효사 후천궤에서는 물론 여기서는 이제 선천후천이라고 하는 것이 별도입니다. 이게 용효사를 쓰고 겸용괴사 괴사를 또한 효사도 쓰고 괴사를 겸용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고 선천괴로서 길흉을 판단할 때는 다만 괴만 쓰고 효사는 쓰질 않는데 후천을 논해서는 괴사 효사 다 쓴다는 얘기예요.
그건 무엇 때문이고 대개 선천이라는 것은 미득교 괴를 아직 얻지 아니해서 먼저 수를 얻은 거다 이게. 괴 얻기 이전에 수부터 얻었으니 그래서 시 미우 역서라. 그렇기 때문에 역서에 아직 있지 않은 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굳이 효사를 쓸 효사를 볼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선유 영린이 그렇기 때문에 글은 없지만 그러나 영리는 있다 이래요. 영리는 이치는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포크에 음양을 만드는 뒤부터 음양이 생긴 건 아니잖아요. 포크 있기 이전에부터 벌써 음양이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것이 바로 뭐냐면 사전지역이라 이게 글이 있기 이전의 역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선천이라는 말이. 그래서 역서에 있는 글을 쓰는 것을 기필하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로지 괴로서 판단하며 그런데 후천에서는 먼저 괴를 얻었고 반드시 괴획을 괴를 써서 그어야 하니 사후지역이라 글이 있은 뒤의 역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효사를 쓰는 것이고 역괴사를 겸해서 판단하느니라. 아까 얘기를 이제 중언부언 하는 겁니다. 또 후천 기괴하얀 후천의 괴를 일으켜서는 선천과 부동하야 여선천으로 부동하야 그래서 기수불립이라. 지금 사람들이 많이 일감 이곤 삼진사도 이건 뭡니까? 낙서에다가 문항배를 붙인 거죠. 여기다가 문항배를 붙인 거예요. 여기 일감 이곤 삼진 사손 이렇게 문항배를 붙인 거죠. 근데 이게 당시에 사람이 이렇게 붙여주면 이것을 옳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렇게 쓰지 말라 하는 그런 얘기예요. 지금 저 소금주 선생은 일건천 이태택 삼리와 사질례 복귀팔괴 이건 문항배에다가 낙서 붙인 거고 이것은 이제 우리가 풍수지라든가 숙소에서는 좀 많이 써요. 이치가 없는 건 아닌데 여기서는 그걸 안 쓰고 단지 일건천 이태택 삼리와 사질례 오성풍 육감수 7가산 8번지 요거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사람들이 이 수를 많이 썼다는 얘기예요. 요걸. 그래서 위용인이 대개 성인이 자격 획괴에 역을 지어서 괴를 그음에 비로소 태금양의 사상 8괴로 가 일배하야 일생 이법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수가 스스로 일건 이태 삼리 사진 이렇게 건일 태이 이진 진사 소노 감유 간칠 본팔이라 고로 전복으로 해서 점쳐서 괴를 일으킴에 합해 이 수로서 합함으로 이 수로서 용을 삼느니라. 여기 수를 붙일 때에 선천팔구에다가 수를 붙인다는 뜻이에요. 또 금인이 기후천괴하얀 후천괴를 일으켜서는 다불가시니. 자, 근데 이제 여기 수광조 선생은 되게 좀 시간을 갖고 얘기하잖아요. 시간.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가만히 있는데 아까 매화를 구경하고 있는데 참새 2마리가 싸우다가 땅에 똑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시간의 변동이 있는 거예요.
요 시간에. 그래서 왜 우리가 연월 일에다가는 상괴를 붙이고 연월 일에다가 뭐 때시자를 붙여가지고 하괴를 붙이고 동효도 시간을 더해가지고 동효를 붙였잖아요. 요 시간. 그 시간에서 뭔가 발동이 된 거예요. 그 시간이. 그래서 이 하나의 괴를 얻고 다만 이 하나의 효가 동하니 갱무 이역 변통지도라 또 역에 변통하는 도가 없느니라. 고로 후천으로 괴를 일으켜서 효를 정해서는 반드시 요 때시자를 때를 더해서 시간을 더한 뒤라야 가하니라. 연월이는 이미 정해진 거니까. 그래서 책괴로 들어가는 거고 시간으로 인해 그 때로 인해 가지고 그 시간으로 인해서 발동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간을 더 더하는 겁니다. 또 선천괴로 정사응집이 일이 언제 응하냐라는 것을 정한다면 그러면 취지괴기라 괴기로서 취하는 괴기는 입충수 갱충분 그거 참 12벽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이 언제 응하냐라고 했을 적에 만약에 건괴와 택괴서라면 건괴와 택괴 그러면은 여기 지금 여기 간괴가 있고 곤괴가 있고 여기 택괴가 있고 건괴가 있고 여기 간괴가 있고 진괴 손괴 이 괴 있잖아요. 그죠? 여기 우리가 시간을 붙인다면은 자, 오, 요, 유 그죠? 근데 여기 축인 두 글자씩 들어가죠? 사이사이는 여기 진사 오, 미신.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술해. 이렇게. 그죠?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8괴에 이렇게 지자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두 글자씩. 자, 그러면은 만약에 언제 일이 응할 것이냐라는 것을 이제 점치는데 만약에 건괴라든가 여기 택괴가 동하면 그죠? 그러면 날짜로 말하면 술을 해 또는 이게 택배는 유에 응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자 그래서 건태즉 만약에 건괴와 택괴라면 응당이 이제 여기 천간으로 말하면 가불은 동방목 그죠? 병정은 남방화, 무기는 중앙토, 경신은 서방금, 임계는 북방수 이렇게 되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건괴와 택괴를 응한다면은 천간자상으로는 경자나 신자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응력, 경신, 경이나 신이 응하고, 그 다음에 또는 여기 이제 신금이 동한다니 신금인 날이거나 혹 또는 건은 술해의 일시요. 여기 건이니까 술해 날이라든가 그 때가 여기 응한다는 얘기예요. 술해 일시요. 태는 유의 일시다 이게요. 태는 유의 일시. 유의 일시다. 만약에 이제 점을 쳤는데 진이라든가 손괴가 응한다면 이건 절기로 말하면 봄이겠죠. 진이나 손이 응하면 목이죠. 그러면 응당이 천간자상으로는 가불이 응하고 또 지지자에서는 목이 되는 날이거나 혹 또 진은
묘를 취하고 여기 묘, 그죠? 지는 묘를 취하고 소는 진을 취한다 이게 진. 그런 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후천인즉 괴수의 가시 그 시간의 수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술해 시 그 시의 수를 더함으로 총합해서 총합해서 분행 좌와 입지 지속하여 아까 그 사람이 앉아 있느냐 누웠느냐 서 있느냐 이걸로 빠르고 늦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 그걸 나누어서 이후의 상응직이니 그 일이 응하는 시기를 삼아야 하니 그러니 괴수의 시류가 은근히 마땅히 가까운 곳에 가까운 때에 응해서는 그런 걸 이제 그 상을 보고서 가까운게 그 점을 치야지 그걸 멀리 내다보고 점을 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불능결저 원자니 저 먼 곳으로 결단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 결단할 수가 없으니 필합 선오지 괴수라야 반드시 선천 후천의 괴수에 합해서 취결 비결을 취함이 가하니라. 우 범점 괴 중에 무릇 괴를 점하는 중에 괴에 대해서 점치는 중에 결단 기륭을 결단하되 길이 통견이 그 이치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지어 전괴 채용 생극길이요. 그러니 다만 전괴의 채와 용, 그죠? 채와 용 간에 생일이느냐 그일이느냐 하는 그 이치를 이치가 있고 그 참 역사래. 그리고 거기에 점을 쳐서 괴를 얻었으면은 다만 생각관계만 보는 게 아니라 거기 괴사, 그죠? 이 괴가 무슨 괴다, 뜻이 어떤 뜻이 있다라고 하는 참 역사 여기에 글을 참고하여야 사가의 이에 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금일의 후천괴로 과거 60갑자질의 60갑자의 날에 취기 대방지 괴와 그 상대되는 날을 취함과 또 패망 멸적 등 그러니까 이제 이 체를 갖다가 용이 극한다든가 하면 이제 패망이 되고 또 어떤 자취가 또 사라지고 뭐 이런 등등을 취하여 이조 단결이나 써 판단하는 그 어떤 판결을 결단함을 도울 수 있으나 개 역상 선시는 대개 상을 낱낱이 살피고 때를 선택하는 것은 병어 주역과 함께하여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건 이제 선천시로서 보기 때문에 때로는 이게 이제 주역과는 상관없고 주역의 그 괴상과 거기에 구애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불상 간섭이니 써서는 아니 되느니라. 쉬었다. 그럴까요? 네, 잠시 쉬었다가.
문장